당신은 가족의 마지막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 진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밝혀진다면 당신은 그 말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30년간 오해 속에 살아온 가족, 그리고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 과연 용서는 가능할까요? 서울 소재대학병원 중환자실 3층, 인공호흡기에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곁에 한 노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태수, 73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한 가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병상 옆에는 장남 진우 45세와 딸 진아 42세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한때 이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가족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병상에 누운 아버지 정태수에게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남았다고 우리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 하시겠지. 진아가 오빠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도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 그런 말은 하지 말자. 하지만 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 돌아가신 날에도 일하러 나가셨잖아. 그날 엄마는 혼자서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그 말에 진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두 남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들리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의식조차 없는 것일까요? 진우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차피 말씀하셔봤자 변명뿐이었을 테니까. 1995년 가을, 정태수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고되었고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의 책임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해 9월, 아내 김순희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가자. 지금은 공장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로 실려 간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3기로 진행됐습니다. 조기 발견이었다면 치료 가능성이 있었지만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약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술해야 합니다. 당시 태수에게 3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공장은 적자였고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당신 꼭 살려놓을게. 내가 반드시 돈을 구해올게. 순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과 아이들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사채업자들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순이의 수술일, 아침부터 태수는 마지막 희망인 사채업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거절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태수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순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진우와 진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일하러 가신 거예요.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는 곁에 없었어요. 그게 다 일 때문이었죠. 아버지한테는 일이 가족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말은 그 후로 30년이 지나도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병실 안 며칠이 지났지만 태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우와 진아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오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이번엔 꼭 이야기하자. 후회하지 않게 우리가 용서한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자.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다음날 새벽 4시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진우와 진아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인공호흡기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진아가 재빨리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엄마는 알고 있었다.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씨를 썼습니다. 엄마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수술비를 구하러 갔었다. 진우는 수첩을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술비를요? 그게 무슨... 태수는 힘들게 손짓으로 수첩 뒷장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페이지를 넘기자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체업자의 명함,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은행 대출 거절 통지서, 모두 30년 전 1995년 9월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아가 종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태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돈을 구하러 다녔다. 친구들, 친척들, 은행, 사채업자까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담보가 없다고, 신용이 없다고 거절당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내게 마지막 부탁을 했었다. 여보, 제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아이들이 무너질까봐 걱정돼요. 당신이 강해야 우리 아이들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그 후로도 계속. 진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태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실패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미움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다. 진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진우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30년이 모두 잘못된 거였네요. 태수는 두 자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이제야 용서받고 싶었다. 죽기 전에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기계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2025년 10월 8일 오전 5시 32분 정태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 진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엄마한테 가지 않으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수술비를 구하러 가신 거였군요. 미안해요. 제가 평생 오해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진아가 옆에 앉으며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 아버지는 우리가 용서해 주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 용서했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무 늦었어. 30년이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오빠, 늦지 않았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를 용서했어. 그걸로 충분한 거야.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와 진아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진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진아가 결혼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나 같은 아버지여서 미안하다.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 언젠가 용기를 내서 말해야겠다. 죽기 전에 진우와 진아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족이 남긴 마지막 고백. 그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사랑은 침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한 아버지, 그리고 그 침묵을 오해로 받아들였던 자식들. 정태수는 평생 자식들에게 미움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밝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우와 진아는 비록 3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를 이해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와 인생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